네,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농장이 자동으로 작물을 키우고 있는 이제 그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이거 불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처럼. 네. 그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 사진이 실제 저희 이제 농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에 보이기에는 컨테이너가 몇 개 놓여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안에는 지금처럼 비가 오거나 아니면 한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고를 하나 박아놨어요. 뭐냐면 이제 CS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저희가 그 CS라는 그 가전 박람회에 나가게 됐고요. 가전 박람회에 왜 농업을 하는 회사가 나갔을까가 굉장히 이제 재미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스케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네. 중요치 않지만 작년 12월 31일에 이제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를 넘어갔고요.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 농장이 그냥 저렇게 들어오고 올려놓으면 설치가 끝납니다. 실제 저희 농장보다는 좀 축소한 그런 사이즈예요. 공간을 구성을 할 때도 오히려 이런 VR 투어라든지 실제 이제 농장을 가진 않지만 가본 것처럼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좀 체험관을 주로 만들었고요. 저희 팀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20, 30대 초반의 이제 젊은 친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이제 CS라는 굉장히 큰 그런 컨퍼런스에서 이런 농장이라는 솔루션이 이런 최고 혁신상을 받은 게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깊은 상을 저희가 받게 됐고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산업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앞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말랑말랑한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우선 농업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먹을 거가 아닐까. 한 끼만 굶어도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50년 정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예상을 했을 때는 전 세계에 한 10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 지금보다 이제 70%나 더 많은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큰 아젠다를 가지고 여러 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이나 정부나 여러 투자업계, 언론사들에서도 이런 농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실제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가 크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벌어지는지 잘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 지역별로 주산지가 있죠. 사과 하면은 대구 경북 지방 있고 나주 배 있고 논산 딸기 있고 이런 이제 지역별로 특산물 그런 주요 생산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과 예를 들면은 대구 경북 지방에서 이제 거의 재배가 되지 않죠. 거의 이제 강원도 고산지대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망고나 바나나나 뭐 이런 새로운 작물들을 키우게 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MIT 테크 리뷰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보낸 건데 아까 그 사진에도 보여주셨죠. 뭐 그 산이라든지 숲들이 다 농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파헤쳐지고 그 거기에 살던 어떤 뭐 동식물들은 다 막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구상의 인구들을 기존의 농업의 방법으로 다 먹여 살리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산과 숲들이 다 농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올가닉 파밍 자체가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환경에 오히려 굉장히 친환경적이지가 않다라는 이런 테크 리뷰의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혹시 꿈이 농부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 어떤 자제분이 있는데 너는 꼭 훌륭한 농부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지 속에서 보통 농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요, 어렵고요, 또 때로는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돈을 못 버는 그런 산업,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대략 뭐 한 여기 보시면은 뭐 12년도 자료인데 농가 인구가 300만이 깨졌죠.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빠르게 깨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농업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근데 농업에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해서 성공하신 돈을 잘 버시는 부농분들은 자제분들도 농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잘 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사 일이라고 하죠. 일을 한국 사람이 하는 사람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육체 노동, 고된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의존하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진짜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추산 이제 통계로 뭐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홍분들은 자제분들도 농업을 한다기보다 그 농장을 이어받아서 경영을 하시고 있고요. 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좀 생계형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식들한테 농업을 절대 시키지 않고요. 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는 거고 그 자제분들도 그걸 할 생각이 없고요. 이런 좀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기에서 나는 인터넷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앞으로는 뭐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굳이 인터넷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불과 한 20년 전이었나요? 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굳이 우리가 사는데 왜 필요해? 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더 그거보다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이런 IT 산업의 역사를 보면 뭐 80년대 중반, 뭐 9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굳이 개인들이 왜 컴퓨터를 써야 돼? 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IT 산업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삶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산업과 기술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가장 뭐 여러 장점과 단점과 특징들이 있겠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단 하나의 특징은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뭐 얼굴 보며 얘기할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게임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단 인터넷이라는 게 뭐 IoT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물들에 다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까처럼 뭐 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로봇들, 그리고 뭐 집, 자동차, 뭐 나중에는 뭐 내 시계, 안경,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있는 세상들이 올게 저희는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을 없앤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농업,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인터넷은 없어도 죽진 않거든요. 근데 안 먹으면은 죽잖아요. 근데 농업이라는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인터넷이랑 정반대로 시공간의 제약이 가장 큰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지역의 어떤 다른 지역에 따라서 자라는 작물이 다른 것처럼 농업은 그런 어떤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서 키울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공간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 농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그 농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농업이라는 산업에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리는 인터넷이라는 뭐 IT라는 이런 기술이 붙어서 농업이라는 산업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저희도 뭐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냈거나 뭐 큰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감히 어느 정도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지는 아직 상상을 다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지만 저희가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농업이라는 어떤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사회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큰 인류 역사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좀 더 말로 표현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선한 채소들, 먹거리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키울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하게 됐고요. 저희 농장의 어떤 모습을 한번 짧은 영상으로 또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저희 농장의 내부 모습. 농장은 이렇게 지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사실 이 안에서 저희는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작물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진 않고요. 농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작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 작물을 어떻게 최종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는지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농업, 뭐 보통 이제 저희 회사를 다른 투자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는 뭐 농업 테크, 뭐 어그테크 아니면 뭐 어그리테크 이렇게 많이 뭐 부르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농업에서 식품까지, 그래서 농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식품 산업, 농식품 산업에 대한 전체 밸류 체인을 혁신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딜리버리 하는 방식까지도 이제 저희는 혁신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죄송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큰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VR, 원래는 VR 영상 콘텐츠인데 내부를 이제 진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For agri-food tech, the world's first modular vertical farm, PlantiCube. Container modules consist of 5 types depending on their roles, which allows high cultivation efficiency and flexible expansion. As we provide an integrated solution, such as FOP, Farm as a Product, and FOS, Farm as a Service, we will be able to grow uniform crops anytime, anywhere, 365 days a year. PlantiCube will be operated by CubeOS, which enables to remotely control the optimal environment for crops. By
taking advantages of IoT to manage light, temperature, and humidity. It reduces people's burden of labor dramatically. And it also builds a perfect environment for crops based on accurate cultivating data. At the same time, the hydroponics facility helps maintain a clean environment. This technology, regardless of region or weather, allows you to control the cultivation environment anywhere in the world. As a result, you can grow your desired crops safely throughout the year. Through PlantiQ, you can expect to see higher productivity as well as 13 cropping seasons a year. Clean and safe food grown in optimal conditions. A sustainable future. Any place where the human race can reach.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마 보시면은 이게 농장은 농장인데 어떻게 보면 식품 공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작물을 키우는 그 농장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제 보시면은 단순히 작물을 키우고 끝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위한 뭐 출입구 모듈들, 그 다음에 작물을 이제 육묘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키우는 그런 육묘 공간, 그리고 실제 재배를 위한 재배 공간, 그리고 재배가 끝나면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수확을 하면 그걸 뭐 이제 전처리라고 하거나 이제 패키징 하거나 이런 뭔가 수확 후에 이런 작업 공간, 그리고 이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고를 할 수 있는 출고 모듈까지가 그냥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통합 솔루션이고요. 저희는 이런 고민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농장이 이제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쉽게 우리가 먹는 채소나 먹거리들이 어떻게 키워지죠? 논이나 밭이나 뭐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땅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있고 이런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쌀과 몇몇 가지 작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에서 재배가 돼요. 왜냐면 국토가 좀 좁고요. 그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한 게 농업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작물들은 얘가 잘 크는 딱 계절이나 기후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변하면 이제 키울 때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같은 걸 키우는데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 사실 건축의 개념이거든요. 그때 땅의 크기나 모양에 맞게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짓는 거죠, 농장을. 그래서 뭔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농장 자체를 먼저 규격화를 해서 제품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농장을 그냥 자동차 만들듯이 대량 생산해버려요. 그리고 그 농장 안에서 채소들을 대량 생산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CES에서도 좋은 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농장을, 그래서 저희는 마치 제품화된 농장이라고 해서 이제 Farm as a Product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장 자체 안에 내부 스펙이 완전히 그 규격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드는 그 모든 안에 컴포넌트들도 다 그냥 제품을 생산하듯이 이제 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농업이라는 그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 수천 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농부가 작물을 키우죠. 그 다음에 팔아요. 그리고 못 팔면 어떡하죠? 나눠주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 수천 년 넘게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저희는 그러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키워서 팔아야 되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IT 산업에서도 보면은 그 IT 산업에서 아주 일반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SaaS라고 있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했죠? CD를 사거나 게임팩을 사서 깔아서 썼잖아요, 컴퓨터에서.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게임을 해버리죠. 뭐 여러 가지 오피스도 그렇고, 또 음악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는 내가 테이프나 CD나 레코드를 사서 플레이어에 해서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다 스트리밍으로 듣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 일반적인 이해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사스 모델인데, 저희가 그러면 농업도 보면은 작물을 그냥 우리가 키워서 파는 게 아니고 마치 서비스처럼 농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걸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솔루션이 있으니까. IT 산업에서도 사스가 가능한 이유는 뒤에 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처럼 새로운 기술 솔루션이 있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런 가설을 만들게 됐고, 그걸 이제 실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농장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또 저희가 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농장으로서는 또 역사상 처음으로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스펙들이나 설계들이 완전히 규격화가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이제 우리의 필요에 맞게 뭐 10배고 100배고 뭐 1000배고 간에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이제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냥 하나의 이제 농장이라고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기능 모듈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이런 솔루션인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물을 재배하는 LED라든지 뭐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IoT 기반의 센서 모듈이라든지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재배 모듈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의미상으로는 이제 그 밭의 뭐 고랑의 뭐 이렇게 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기술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간에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채소들을 공급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저희도 뭐 브랜드는 이제 저희가 조만간 좀 바꿀 예정이긴 한데, 채소를 공급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의 지금 현재 타겟들은 주로 B2B로 이런 레스토랑들, 이제 뭐 식품 회사들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뭐 강남 지역에 대략 한 20개 정도 되는 그 프리미엄 레스토랑들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수동에 있는 엘더버거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투뿔 등심이나 뭐 부처스컷, 뭐 블루밍 가든 뭐 이런 곳에 이제 저희 작물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문익점 프로젝트라는 재미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새로운 작물을 키울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사실 우리의 조상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문익점 선생님이 옛날에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목화씨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한국에서 키워서 우리 조상님들이 따뜻한 솜털옷도 입고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신이 된 건데, 저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허브류라든지 아니 어떤 성분을 필요로 하는 어떤 채소나 식물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게 잘 자라는 나라의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그냥 카피를 해서 저희 농장 안에서 키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예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이한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뭐 약이라든지 뭐 여러 제품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익점 선생님이 이런 학자나 정치나 뭐 이쪽을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즘 같은 환경의 어떤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인이었으면 사실 떼돈 버는 거죠. 그죠? 목화씨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독점해서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있는 건 이 사람밖에 없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솜털옷을 입게 됐다. 이러면 정말 큰 돈을 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는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농업은 또 일종의 콘텐츠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없던 작물들을 하나씩 들여와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90년대 뭐 이쯤이었나요? 토마토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온실형으로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운 분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버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다들 토마토를 따라서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확 늘어나니까 수익률은 쫙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걸 키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파프리카를 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말 떼돈을 벌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쭉 이제 지나면 뭐 블루베리를 키워요. 그 다음에 뭐 망고를 키워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작물들을 들여올 때 수익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적상추나 청상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채소들이 굉장히 더운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비싼 작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팩터들을 바꾸거나 이제 상쇄시키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거지만 이제 저희가 그 유엔에서 진행을 하는 그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그런 대회에서도 저희가 대상을 타면서 이런 도시 개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최근에는 작년에 저희가 아부다비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의 아부다비라는 도시에서 농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작년부터 열심히 가가지고 농장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 여름에 잠깐 재배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뉴스고요. 짤막하니까.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뜨겁고 메마른 땅 한가운데 한국에서 온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온도와 습도, 영양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샐러드용 채소를 키우는 중입니다. 신선한 고급 채소를 찾는 중동의 부호들과 레스토랑을 상대로 최첨단 작물 재배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도와 그리고 습도 그리고 양분 이 세 가지 전부 다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맛 또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최소 규모 컨테이너 2동을 가지고 가서 재배 테스트를 했고요. 정말 성공적으로 재배가 됐고 올해 1월에 아부다비에 이제 POC라고 해서 일종의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운영에 관한 테스트. 농장 확장을 했고 뭐 2월에 농장 구축을 하고 3월부터 작물을 재배를 했고요. 이게 아부다비 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저희가 그런 중동 지역에 샘플 공급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정말 큰 규모의 농장을 짓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처럼 추워서 작물을 키우지 못하는 지역들, 그리고 동남아도 보면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런 채소들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열대 과일 같은 거는 뭐 많이 재배가 되지만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처럼 이제 국토가 작아서 농업이 없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지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저희 회사의 목표는 전 세계의 도시들마다 사실 이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AWS를 보면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로케이션이랑 좀 비슷한데 전 세계의 도시들마다 그런 인터넷이라는 산업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들이 있듯이 이런 농식품이라는 산업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이런 버티컬 팜들이 도시마다 쭉 구축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나 뭐 기후에 관계없이 이런 신선한 채소, 나아가서는 이런 식량, 먹거리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떤 목표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좀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목표가 바로 다음 장표에도 나오겠지만 화성에다가 농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한 35년 정도 보면 그때 뭐 작은 이제 한 걸음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들 그리고 저희 뭐 모든 같이 하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성에 농장을 짓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